네, 새 컴포지션 열어보고요. 1280-720 20초로 할게요. 20초 빵빵. 그 다음에 컴포지션 이름을 이거 도형을 그릴 거라서 쉐이프라고 할게요. 네, 쉐이프라고 해주시고요. 자, 오케이 하시고 위에서 그냥 엘립스 툴 엘립스 툴로 일단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시면은 정원을 그려주죠. 그냥 흰색으로 맞출게요. 필은 흰색으로 하시면 되고, 테두리 스트로크는 없는 거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엘립스 1 그래서 크기는 네. 밑에 엘립스 패스 1 엘립스 패스 1에서 사이즈를 450으로 잡을게요. 어서와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맞출 거라서 밑에 트랜스폼 엘립스 1 열어서 포지션은 0,0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가운데 이제 원이 있고, 얘를 이제 소프트하게 할 거라서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추가하고 블러를 줄게요. 그래서 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펙트 창에서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주시면 돼요. 위에 거를 주시면 되죠. 옵설리트는 예전 버전이고. 자, 지금 가우시안 블러를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 줬고요. 그 다음에 블러리니스는 한 55 정도 줄게요. 근데 얘가 이렇게 딱 잘라지잖아요, 끝에가. 리핏 엣지 픽셀을 빼주시면은 바깥으로 블러가 그냥 쭉 이어지고요. 리핏 엣지 픽셀 체크 빼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쉐이프 레이어에 엘립스 하나 그린 상태에서 이제 블러를 줬고요. 요거는 뭐랄까 그냥 패턴을 만든 거예요. 지금 본 작업을 할 새 컴포지션으로 가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미르 작업할 건데 1280-720 20초로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컨트롤 Y 솔리드를 추가하시고 솔리드 레이어는 미르가 들어갈 거고요. 오케이 하고 우측에서 미르를 찾아서 미르 3 적용할게요. 조금 기다리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솔리드 레이어에 미르 주시고 일단 사이즈는 그 지오메트리에서 사이즈 X 이거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XYZ 인디비주얼로 바꿔주시면 되죠. 사이즈 X는 한 1300으로 해보고요. 사이즈 Y는 900으로 할게요. 네, 일단 1300에 900으로 맞췄고요.
오케이. 프로젝트 창에서 그 쉐이프 컴포지션, 좀 전에 별도로 만든 쉐이프 컴포지션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숨겨주시면 돼요. 좌측에 눈 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미르 솔리드 선택하시고요. 프랙탈로 내려갈게요. 프랙탈에 가면은 이제 여기 앰플리튜드 레이어가 있어요. 오늘의 뭐 핵심은 요 앰플리튜드 레이어의 활용인데요. 여기서 쉐이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구겨져요. 여기만 동그란 부분만. 그때 이제 그 프리퀀시가 주파수인데 얘를 한 300 정도로 낮춰 보시고요. 그 위에 이제 앰플리튜드가 있죠. 요건 이제 뭐 낮추면 평평해지고 올리면 더 굴곡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요. 100까지 올리시면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입체감이 좀 안 보이는데 살짝 돌려보면 되겠죠. 그 위에 지오메트리에 로테이트 X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면은 살짝 돌아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60도 정도. 이렇게 로테이트 X 마이너스 60 주시면은 가운데가 지금 구겨진 상태고요. 일단 카메라를 좀 추가할게요. 이제 카메라로 조금씩 돌려볼 수 있게 투노드 카메라 35mm로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하시고 잠깐 중간 저장하죠. 세이브. 10월 4일이고요. 미르를 활용한 크리스탈 마운틴을 할 거고요. 자, 다시 이제 미르의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프랙탈로 가서요.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구겨지는 이제 거리인데 거기 프리퀀시 있죠? 프리퀀시가 지금 300인데요. 프리퀀시가 낮아지면은 이렇게 꾸깃꾸깃한 게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퀀시가 0이 되면은 중간에 굴곡은 없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굴곡은 아예 없어지고 그 앰플리튜드 수치를 오른쪽 클릭해서 에딧 밸류 가볼게요. 그래서 레인지가 있는데 이 슬라이더 레인지를 지금 마이너스 500에서 한 500 정도 이렇게 범위를 좀 넓게 잡아보죠. 이거는 앰플리튜드의 밸류 값. 자, 마이너스 500에서 500으로 잡아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더 이동하시면은 500 쪽으로 가면은 얘가 이렇게 땅으로 꺼지죠. 마이너스 500으로 가면 이렇게 올라와요. 돌출 이런 식으로 꺼지거나 올라오거나. 근데 이제 올라오게 하려면 마이너스로 내려주시면 되죠. 여기서 프리퀀시가 증가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점점 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겨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지 맘대로 구겨지죠. 이렇게 프리퀀시를 뭐 100 이상 올리면은 이제 우리는 그 상하 방향 Z축으로만 변화를 줄 거라서 거기 인디비주얼 프리퀀시가 있어요. 이게 지금 XYZ가
100으로 돼 있는 거는 XYZ축 방향을 100%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좌우 앞뒤는 이제 반영이 안 되게 그 프리퀀시 지금 위에부터 볼까? 위에 그 인디비저 앰플리튜드 있죠? 인디비저 앰플리튜드 지금 프리퀀시는 한 100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인디비저 앰플리튜드에서 앰플리튜드 X를 0, 앰플리튜드 Y도 0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이제 X랑 Y축으로는 거리가 이동되지 않고요. Z축으로만 이동이 돼요. 그래서 앰플리튜드 Z만 100%면은 이렇게 지금 아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지금 솔리드를 돌려놨기 때문에 상하로만 이렇게 지금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지금 한 마이너스 한 120 정도 맞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프리퀀시는 350으로 좀 올릴게요. 그러면은 굴곡이 좀 이렇게 골고루 나타내게 되고요. 앰플리튜드랑 XY 프리퀀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하얀색인데 재질을 좀 잘 보이게 해야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쉐이더 여시면은 거기 쉐이더를 요거를 뭐 스무드 하면은 이렇게 뭐랄까 그냥 똑같아져 버려요. 색이 똑같아요. 입체감이 없이. 플랫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블렌드가 있죠. 얘를 노말로 하면 나와요. 이렇게 블렌드를 노말로 하시면은 지금 약간 그 뭐랄까 그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좀 어두워지는 음영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밑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뭐 이게 이제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라이트를 추가할게요. 미르는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주셔야 제 색깔이 나와요. 뉴 라이트를 추가해 주시고 라이트 타입은 포인트로 하시고 인텐시티는 한 105 정도 할게요. 한 108 정도 해볼게요. 인텐시티. 오케이 하시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굴곡이 표현이 되죠. 지금 폴리건이 휘어진 만큼 정확하게 나타나고요. 포인트 라이트 위치를 조금 올리시면 되는데 Y축 좀 올려 보시고요. 여기 밑에서 보셔도 돼요. 아래쪽에서 그 포인트 라이트에 좌판 P 누르시면은 포지션 열어볼 수 있죠. 거기 Y축 위로 좀 올려보시면 되고 한 0까지 올려볼게요. Y축 포지션 Y값 0 Z축은 이제 앞뒤죠. 이렇게 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양수가 되면 뒤로 가고 음수가 되면 앞으로 오죠. 뭐 Z는 한 마이너스 450 정도? 그 정도 놓을게요. 지금 미르 자체가 약간 앞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라이트가 앞쪽으로 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밝게 보이고요. 자, 비슷하게 이제 비춰지나요? 다시 미르를 선택하고요. 쉐이더로 내려갈게요. 쉐이더로 가서 뭐
거기 뎁스 버프라고 있는데 이것도 심도, 심도 표현을 좀 더 살려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오프일 때랑 온일 때랑 약간 미세하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요 세컨 패스를 추가할게요. 이건 와이어 프레임 하시면은 이제 선이 폴리건에 엣지 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동그란 부분에서 이렇게 돌출이 되고요. 그래서 뭐 위로 올라와서 지금 프랙탈의 앰플리튜드 요거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굴곡이 변화가 되고요. 지금 동그란 형태로 된 거는 이제 쉐이프를 동그랗게 잡아서 이 하얀 부분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로 바꿔볼까요? 쉐이프 컴포지션으로 와서 엘립스는 여기 좌측에 숨겨줄게요. 엘립스 숨겨주고 여기다가 다각형 그릴게요. 폴리건 툴 위에 도형 툴에서 폴리건 툴 선택하시고 그 센터에서 마우스 누르고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로 그려주시고요. 오각형으로 그려지면은 뭐 그대로 쓰시면 되고 오각형이 아닌 분들은 여기 포인트를 5로 바꾸면 되죠. 네, 크기는 밑에 아우터 레디우스로 잡는데 한 320 정도? 320 정도로 좀 올려줄게요. 자, 다시 이제 미르 컴포지션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오각형 모양으로 나타나죠. 카메라 툴로 돌려볼까요? 올빗 어라운드 카메라 툴로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오각 범위에서만 돌출이 되고요. 자, 미르에서 지금 프랙탈 계속 볼게요. 프랙탈로 와서 거기 앰플리튜드를 마이너스 250으로 조금 더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지금 350이고 그 모양을 변화 주는 건 에볼루션이죠. 에볼루션을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은 형태를 좀 바꿔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가운데가 좀 올라오는 모양이 되려면은 한 85, 뭐 85에서 90, 뭐 그 사이면 좀 될 것 같아요. 85에서 왔다 갔다 해보시고요. 가운데 부분이 좀 올라오는 형태가 되고요. 이 지형을 예전에 이제 미르로 지형을 좀 만들었죠. 그때 이제 한번 보긴 했는데 밑에 보시면 Z 레인지가 있죠. 아래쪽에 Z 레인지를 이제 리미트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Z 민 맥스를 조절하시는데 민은 마이너스 250 으로 하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250까지는 지금 뭐랄까 지금 상승하는 거를 허용하는 거죠. 지금 앰플리튜드를 마이너스 250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맥스 값은 0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밑으로 꺼지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가 증가되면은 바닥으로 이렇게 그 수치만큼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하 방향의 어떤 차단하는 리미트, 제한을 거는 역할이고요. 전체적으로 리프트, Z 리프트는 이제 그 범위를 이제 더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프셋 개념이죠. Z리프트는. 자, 이런 뭐 지형 같은 거 표현할 수 있고요. 좀 가장자리를 좀 부드럽게 해볼까요? 쉐이프 컴포지션으로 가서 거기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거기 블러리니스를 좀 올릴게요. 한 180 정도? 네, 180을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확산이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미르로 와서 보시면은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영향이 또 펼쳐지게 되고요. 그래서 요 블럭 값이 없을 때는 이렇게 딱 경계선이 딱 또렷해지고 그 차이도 있어요. 자, 이제 색을 줘보죠. 다시 미르로 와서 이제 근데 색을 단색으로 할 건 아니고요. 좀 컬러풀하게 줄 거라서 색 컴포지션을 만들게요. 여기는 이제 그라디언트라고 하고요. 이름을 그라디언트라고 주시고 오케이. 솔리드를 또 만들게요. 컨트롤 Y 솔리드. 여기는 램프를 줄게요. 일단은 칼라라마를 쓰려면은 그라디언트 램프를 먼저 줘야 되죠. 그라디언트 램프를 줘야 이제 칼라라마를 쓸 수가 있고요. 칼라라 치시면은 칼라라마 색동을 주시고요. 좌측에 이제 아웃풋 사이클 열어보시고 여기 종류를 바꾸면 되죠. 캐리비안으로 하시면은 이런 색. 조금 패턴을 좀 촘촘하게 하려면 사이클 리피티션 한 1.5 정도 하시면은 간격이 좀 붙고요. 자, 일단 기본 이렇게 했고요. 다시 지금 미르 타임라인으로 와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내리면 돼요. 요거를 그라디언트 컴포지션도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요거 숨겨주시면 돼요. 얘도 지금 레이어가 카메라, 라이트, 그라디언트, 쉐이프, 미르 이렇게 5개예요. 맞는지 보시고요. 요 패턴을 어디서 선택하냐면은 이제 미르 솔리드 선택하시고 텍스처가 있어요. 지금 미르에서 쭉 내려가면은 쉐이더 위에 텍스처 레이어를 이제 그레디언트로 잡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색이 이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텍스처 필터가 있죠. 리니어. 근데 리니어보다는 여기 솔리드 페이스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보면은 리니어는 그냥 색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냥 똑같이 패턴이 리니어나 니어리스트나 거의 비슷한데 솔리드 페이스는 그 한 조각은 하나의 단일색만 가져요. 그래서 이게 패턴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색이 서로 다르게 들어가서 좀 타일처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로 내려와서 그 음영 설정, 우리가 이제 C4D에도 있는데 좀 화면을 잠깐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있어요. 요거를 오프 상태일 때는 색이 그냥 깨끗하게 보이죠. 온이 되면은
그 이쪽 좀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죠. 꺾어지는 부분이 약간 어둡게 처리되는 AO라 그러죠. 밑에 디터 1, 2, 3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프리셋 같아요. 이거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바꿔보시면은 디터 3가 제일 약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온 상태일 때는 여기서 그냥 AO 인텐시티를 또 올릴 수 있어요. 이거를 한 30 정도 올리시면은 자, 모서리 부분이 좀 더 진하게 보일 거고요. 자, AO는 C4D의 앰비언트 오클루전 에코 개념이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음영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이게 온일 때랑 오프일 때랑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에서 이런 이제 맵핑 개념이 있어요. UV는 얘가 이제 알아서 가장 적절한 거를 판단하고요. 프런트도 뭐 거의 비슷하고, 이제 그 다음에 사이드 쪽이 있는데 탑은 여기 한 가지 색으로 가죠. 이쪽 사이드나 탑, 큐브, 스피어, 실린더, 이거는 지금 평면보다는 옵젝트 가지고 할 때, C4D의 모델링 가지고 할 때 좀 적용되는 방식들이고요. 스피어로 하면은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실린더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카메라 프로젝션은 이제 카메라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되겠죠. 자, 지금은 UV로 바꾸시고요. 자, 이제 굴곡의 변화를 좀 만들어 볼까요? 에볼루션 위로 가서 0초에서 에볼루션에, 요거는 그 익스프레션으로 할게요. 그래서 알트 클릭, 에볼루션의 키 스탑워치 알트 클릭 하시고요. 밑에서 이제 에볼루션의 익스프레션, 요거 함수 지우시고 타임 곱하기 30으로 할게요. 타임 곱하기 30. 1초에 한 30 정도 바뀌죠. 자, 플레이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굴곡이 꺾어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다시 미르에서 지오메트리로 올라가 볼게요. 지오메트리의 좀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테슬레이트라고 있어요. 이게 트라이앵글인데 쿼드로 바꾸면은 네모난 타일로 바뀌어요. 이렇게 쿼드. 근데 쿼드로 하면은 이거 네모로는 굴곡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약간 이렇게 꺾어지긴 해요. 방향이 꺾어지긴 하는데, 그리드는 네모로 들어가고, 어딨냐, 버티시스, 버티시스 XY, 요거를 조금 올려볼 수 있죠. 지금 버티시스 X를 한 80 정도로 올려보시고, Y는 한 60 정도 해볼게요. 그래서 굴곡의 개수, 이건 세그먼트죠. 세그먼트 개념. 버티시스 XY 조절해 볼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요거보다는 트라이앵글이 더 이쁜 것 같아요. 트라이앵글로 하시면 이렇게 되고, 트라이앵글은 사선으로도 나눠져 있으니까 조금 개수를 줄일게. 다시 버티시스 X는 한 65,
Y는 50으로 다시 좀 줄일게요. 자, 그래서 그 테슬레이트로 네모로 할 수도 있고 세모로 할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미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거는 이제 두 가지죠. 앰플리튜드 레이어, 그러니까 굴곡이 어느 쪽에만 될 건지 그 레이어 설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텍스처를 자체 쉐이더에 뭐 프리셋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머터리얼, 우리 기본적으로는 이 머터리얼에서 작업했죠 예전에. 기본 자체적인 재질을 주는 거고요. 머터리얼을 안 쓸 경우는 이제 텍스처는 외부, 그러니까 C4D에서 뭐 외부에 이미지를 주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자, 다시 그라디언트로 가서요. 이거를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 볼게요. 램프랑 칼라나바는 FX를 꺼주시고요. 더 프랙탈 노이즈, 프랙탈 노이즈를 줄게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좀 키울게요. 스케일은 거기 트랜스폼 여시면 있죠. 스케일을 한 250 정도로 확대해 보시고요. 일단 바깥에 나가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색을 프랙탈 노이즈 같은 경우는 얘를 칼라라마로 색을 주면은 너무 이상해져 버려요. 이렇게 칼라라마로 주면 이상한 바닷물도 아니고 이상한 약간 몽환적인 그런 배경이 되고요. 여기에 색을 이쁘게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트리톤이에요. 트리톤. 그 프랙탈 노이즈하고 어울리는 건 트리톤. 그래서 트리톤을 주시고요. 미드톤으로 색을 잡아요. 그래서 미드톤의 컬러를 아까랑 비슷하게 뭐 파란색 쪽으로 여기 설정해 볼게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흰색 부분하고 검정 부분 이제 유지가 되면서 중간에 컬러가 이제 톤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미르로 나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컬러가 이제 이쁘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 결과를 한번 보시고 다시 그라디언트로 가서 색을 수정해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밝게 하면은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쉐이프를 이용해서 쉐이프가 뭐 움직이거나 이동하거나 하면은 굴곡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쉐이프의 어떤 다양한 변화라든가 뭐 크기 조절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응용해 보시고 이런 것도 돼요. 글자 같은 것도 돼요. 그래서 여기 타입 2를 제가 써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쉐이프는 숨겨버리고 여기다가 뭐라 그러지? 블러 때문에 워드저스 잠깐 끄고요. 워드저스 꺼야 되겠다.
그냥 미르라고 써 간단하게 쓸게요. 여기 긴 단어를 쓰기는 좀 맞진 않고 두꺼운 폰트로 한 360 정도? 예. 한 400 정도 줘도 돼요. 400 정도 주고 센터에 맞출게요. 예. 얼라인 센터. HY 구딕 뭐 이런 거로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서 지금 블러리니스는 한 15? 뭐 이렇게 살짝, 예. 블러리니스는 한 15 정도로 살짝 줬고요. 미르로 나가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예. 얘를 저기를 낮추면 돼요. 예. 프리퀀시가 0이 되면은 이렇게 돼요. 프리퀀시를 약간 0으로 해보세요. 하여튼. 그러면은 중간에 굴곡이 없어지면서 카메라 툴로 잠깐 돌려볼게요. 카메라 툴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돌출되는 느낌. 네, 이런 형태. 글자를 조금 키워도 될 것 같아요. 네. 글자 자간을 한 30 정도 주시고 한 430 정도 조금 더 키울게요, 글자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철자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돌출되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오페시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0초에서 오페시티를 주고 0으로 하시고 키를 줘요. 키를 준 다음에 3초, 뭐 3초로 할까? 3초에서 100%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쫙 돌출되는 글자도 만들 수 있어요. 뭐지? C4D에서 이렇게 돌출되는 그런 거 이렇게 했었죠. 그런 것처럼. 요거 위로 많이 올라오게 하려면은 이제 앰플리튜드를 조금 더 빼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00 정도 이렇게 앰플리튜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반대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앰플리튜드를 양수로 하면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근데 지금 Z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얘를 또 반대로 수정해 줘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음수 값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돌출되는 뭐 이런 것도 되고, 여기서 이제 그 프리퀀시가 올라가면은 약간 이제 굴곡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네. 굴곡이 막 생겨요. 근데 이런 것도 돼요. 자, 프리퀀시를 한 800 정도 줘볼게요. 재밌게 하면은, 그 다음에 Zmin 있는데, Zmax가 있죠? Zmax를 한 마이너스 200 이 정도 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한 150? 이런 것도 돼요. Zmax를 마이너스 150.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굴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네. 막 변형되는. 마이너스
한 100으로 좀 낮출까? 요게 좀 Z맥스를 좀 낮추면은 이렇게 이 굴곡이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죠. 전체적인 높이는 앰플리튜드로. 그래서 요 Z민과 Zmax 요 값을 적절히 조절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최대 최소값 얘는. 그래서 프리퀀시는 주파수 개념, 굴곡이 얼마큼 들어갈 건지. 프리퀀시 한 1000 정도 주시면 뭐 이렇게 더 굴곡이 세밀해지고요. 100 정도로 낮추면은 이렇게 그냥 큼직큼직해지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굴곡이 아예 없게 하려면은 프리퀀시를 0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어느 게 정답이 아니죠. 여러분이 뭐 어떤 그런 입체적인 느낌의 뭔가 좀 그런 아트적인 그런 배경이나 글자 뭐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다양한 선택이니까요. 이런 방법들을 일단 좀 잘 체크해 두시고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이제 두 가지. 요 쉐이프를 이런 식으로 뭐 글자로 할 수도 있고 도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자리를 좀 완만하게 하시려면은 어드저스의 블러 같은 거 줘서 이렇게 소프트하게 하시면은 가장자리를 또 이렇게 완만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옵션. 또렷하게 하려면은 낮춰주고. 그 다음에 색상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뭐 여러가지 뭐 노이즈라든가 그레디언트 활용해서 그거를 텍스처로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텍스처의 레이어. 그래서 오늘은 뭐 미르의 기능을 이제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몇 번 미르 써봤지만 오늘로써 이제 뭐 기능 정리를 다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할 수 있다, 미르로. 물론 이제 C4D에서 간단한 도형 불러와서 거기에 재질을 줄 수도 있고요. 혹시나 뭐 이런 걸로도 어떤 글자가 바뀌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이게 글자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거는 이제 오페시티로 하면서 글자 바뀌게 하면은 굴곡이 들어가서 나올 때 또 다른 글자로 나오고 철자 변경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르로 크리스탈 배경을 만들어 봤어요.